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쇽쇽쇽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백의 평안함 이기삼, 그리고 전문가이신 박성훈 차장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즐겁게 인사를 드리기에도 좀 어려운 마음이 되게 무거운 지금 시즌인데요.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재미지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뜬 게 이번 주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됐어요. 네. 드디어 첫 방이 저희가 이제 팟빵에 올라갔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차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격앙된 목소리로 207이다. 저는 그 207인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207을 보니까 8,000여 개? 8,000 아마 6,800. 6,800? 하여간 뭐 몇천 개의 방송들 중에 올리자마자 207등. 207위의 방송. 저는 드디어 그래서 방송인이 되는구나, 드디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순위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보셨어요? 50이 바로 내려가던데. 네. 오늘 확인해보니까 704위. 그래도 우리가 개업발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은 첫방 올라가고 나서 주위에서 반응이 좀 있었나요? 어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서로 객원으로 출연하겠다. 네. 그러질 않나. 네. 목소리도 좋다. 누구 목소리 정확하게? 저죠, 당연히. 네. 비주얼 괜찮은 건 알았지만, 목소리도 좋고, 그런 얘기 있었고. 네, 이게 깔때기를 차분하게 대시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네. 콘텐츠가 괜찮다. IT 주제로 이렇게 쉽게 풀기가 쉽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잘 하더라. 네. 그런 반응이 있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사셨나봐요. 그럼요. 그런 덕담들만 많이 듣고, 이거 혹시 다 취재원들만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단점도 있었어요. 제일 많이 언급된 게, 길다. 너무 길다. 이 바쁜 세상에 니네 둘이 떠드는 거 그거 언제 다 들어주냐, 그거.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의 측근들은, 역시나 이 혀 짧은 소리. 저도 혀가 짧은데. 방송국 기자 못된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러셨구나. 저는 좋은 얘기보다는 비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게 기자 미팅 모드다. 너무 이제 저의 색깔, 이게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의 색깔이 안 나오고, 제가 보통 이렇게 깐족거리고, 이렇게 비틀고, 이제 뜯어먹고, 이런 걸 주로 하는 캐릭터인데, 차장님하고 이걸 하는 걸 보더니, 제 이제 비즈니스 모드를 모르는 그런 친구들은, 이게 너무, 좀 그렇다. 너의 본래 색깔을 좀, 드러나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또 방송이 앞으로 진행되고 적응이 돼가면. 그렇죠. 조금씩 보여줘야죠. 너무 확 물어뜯으면 아프니까. 그렇죠. 살살살 이렇게 조금씩 물어뜯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방송이 너무 길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우리 90분만 하자라고 들어왔는데, 힘들어서 시간을 보니까 아마 한 100분이 넘었었죠? 1시간 1시간 50분 정도 됐었죠? 거의 편집 없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좀 짧게, 잘라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인트로 멘트 따윈 없어요. 바로 시작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또 저도 들었어요. 콘텐츠가, 재밌다. 일단 자기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생각보다 유익했다. 그리고, 없네요. 그거 한 가지 이제. 없네요, 저는.
그 주위에 어떤 학부형이 예, 그랬어요. 아, 이거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논술 주제로 괜찮다. 논술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IT 이슈 2개가 나가고 메인이 또 하나 나가고 그렇죠. 막판에 게임 관련된 이슈가 2개가 나가죠. 마지막 총 5개의 아티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 2, 3 뭐 게임이 논술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 3가지가 아주 아이들한테도 괜찮았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대치동으로 좀 영업을 떼야 되지 않을까. 일단 대치동에서 세미나를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트래픽을 높여서 아이돌, 여성 아이돌 그룹을 섭외하는 거에 우리 주력을 두자고요. 여러분 제가 그 팟캐스팅에도 이제 썼지만 제가 공약을 했어요. 저희가 트래픽이 대박이 나면 여성 아이돌 그룹을 섭외를 하겠다. 이거는 그 박 차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저의 공약은 공개 방송 하겠다. 예, 공개 방송은 이제 자리가 협소를 하면 온라인 생중계를 하겠다. 예, 제가 공약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 예, 많이 좀 해주시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도 시간이 쪽 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 주에 핫한 IT 이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뭐 그 MS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100%에 가까운데 그 중에 그렇죠. XP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XP 보안 관련 지원을 이제 종료를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 종료한다지 까놓고 얘기해서는 세븐이나 에잇으로 갈아타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뭐 공짜로 갈아탈 수 있어요? 돈을 내야죠. 돈을 내고 새 제품으로 사라. 그런데 근데 문제는 돈이 없든 귀찮든 아니면 몰랐든 요거 XP를 쓸 경우에 MS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내가 컴퓨터를 쓰다가 갑자기 해킹을 쉽게 당해서 내 컴퓨터 안에 있던 뭐 문서든 영상이든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은행 거래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나 이런 게 유출이 돼서 영화에서만 보던 돈을 빼가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MS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사실임을 전제로 했을 때 심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윈도우 XP 지원을 종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컴퓨터 쓰다 보면은 하단에 왜 오른쪽에 뭐 깃발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윈도우를 뭐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든지 보안 패치가 된다든지 뭐 패치가 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그걸 안 하면 끌 때 왜 한참 동안 안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보안이죠. 보안. 그리고 약간의 어떤 업그레이드 같은 거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종료를 해버린다고 해버리면 그 이후에 어떤 이 XP를 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XP를 버렸다. 그렇죠. 버린 거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윈도우 XP는 라이센스 없이 그냥 쓸 수 있다. 그러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XP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팔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그리고 좋은 점이 사실 좋은 점은 없겠네. 윈도우 XP는 사실 불법으로 다 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2001년 정도에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으로 보면 저는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근래에 이제 뭐 노트북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데스크탑을 이제 용산에서 더 이상 뭐 주문해서 하진 않잖아요. 저 중학교 때부터 용산 가서 하드 케이스 사고 CPU 사고 마더보드 사고 뭐 이런 거 해가 조립을 해서 쓰는 게 뭐 나름 인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다 브랜드 PC를 다 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OS들이 다 깔려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도 이 연결이 돼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빠서 아니면 몰라서 이게 뭐 종료된지 몰라 뭐 신문이나 텔레비를 안 봐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나 좀 빈곤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이게 세븐이나 에잇으로 넘어가려면 최소 1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대 후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워낙 또 우리 사회가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상대적인 어떤 저소득층에서는 컴퓨터 쪽에 이런 수십만 원을 투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IT 기술 어떤 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중견기업들은 아직도 XP를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관공서나 정보부서들이 전부 다 XP 종류의 오래된 컴퓨터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부 부처에 이제 XP의 OS를 쓰고 있다고 치면 결국은 이제 판올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븐이나 아니면 에이스로 올라가지 못하는 건데 저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뭐 보안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부의 인트라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는 이제 어느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세븐, 에잇을 도입을 하고 싶으나 그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XP에 최적화된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거를 새로 깔려면은 MS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새로 뭔가를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7, 8, 9, 10 뭐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XP만 해도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지금 13년, 14년 만에 야, 요거 필요하니까 예산 집어넣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공무원 사회나 조직에서.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전광판이라든지 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아니면 다른데 그리고 ATM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복잡하게 되게 전산으로 잘 돼 있다는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이걸 돌리는 그 OS가 그 윈도우 XP 인베디드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일정 부분은 이제 그것도 지원이 중단된다라고 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문제점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T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뭔가 금전적인 손실이 일반인이 봤다. 그럼 그거 난리 나죠. 그래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엘리베이터나 그런 어떤 공공시설의 어떤 공익과 관련된 거라면 문제가 있죠. 근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MS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개인이면은 이거를 지금도 뭐 세븐 같은 경우도 암암리로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경로로 적지 않게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공공인 경우는 그거를 그렇게 써버리면은 그렇죠. 이거는 조직과 MS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크게 예,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PC를 XT 때부터 사용을 해서 MS-DOS, 그다음에 윈도우 3.1, 그리고 윈도우 95, 98, 그다음에 미는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일주일 썼나? 바로 그냥 윈도우 NT 계열 2000으로 넘어갔다가 2000에서 이제 XP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 나는 MS-DOS 썼었는데. 저도 MS-DOS 썼어요. DIR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윈도우 XP가 뭐야라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윈도우 XP의 가장 핫 아이콘이 블루스크린. 그게 재밌나? 블루스크린이요?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디자인을 했었으니까, 한 80메가, 90메가, 뭐, 이렇게 포토샵으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뭐, 사이즈를 줄이든, 색상을 뭐, 추가를 한다든지, 합성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때는 뭐, 램이 뭐, 크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면은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렌더링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도 걸리기도 해요. 그건 좀 오반가? 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쨌든, 오랜 시간 기다려가지고, 95%에서 이제 80% 넘어가는데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떠버려. 그러면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저장도 안 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뭐 영상 편집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왜 맥을 사람들이 썼냐면, 맥은 블루스크린은 없다고 하는 거짓말인데, 에러도 있긴 한데,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전 그래서 아직도 맥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윈도우 95 쓸 때는, 이게, 하드디스크 당시에는 뭐, 그런 거잖아. 인터넷이 다 안 돼 있으니 뭐 프린터를 샀다고 하면 이게 USB나 뭐 이런 걸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잖아요. 인스톨을 하잖아. 그러면 인스톨이 되고 컴퓨터가 다시 켜질까 말까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그 시절. 블루스크린. 그거 모르시구나. 블루스크린 그거 티셔츠도 있어요. 한때 되게 핫 아이콘이었어요. XP가 그 블루스크린이 뭐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윈도우 XP까지는 블루스크린이 핫 아이콘이었죠. 정말 핫 아이콘이었어요. 예, 방송을 하는데 딴 데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녀가 나타났군요. 그 옆방의 그 미모의 그녀. 이번 주에도 두 분이시네요. 네, 여튼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윈도우 XP. 일단 뭐 역사의 저편도 사라지는 윈도우 XP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이 했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도 윈도우 XP가 우리 기반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중단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뭐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좀 저는 국가적 대란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XP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럼 다음 또 이슈는 또 어떤 것들로 있을까요? 우리 날짜 기준으로 이제 어제 저녁쯤에 구글, 애플, 인텔, 어도비, 그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3,4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합쳐서 3,400억이에요? 합쳐서. 이걸 왜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몰래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 그러니까 너네 직원 우리 회사로 빼가지 마. 그러니까 스카우트 자체 담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거기 멀리까지 가요. 이게 한국에서 삼성에서 LG, LG에서 삼성 뭐. 삼성에서 LG도 많이 가나요? 안 가죠? 여튼.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게 뭐 업무 공백도 공백이지만 그 애플에 있던 사람이 구글로 옮기면서 애플의 비밀을 그렇죠. 가서 풀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랬어요. 피해를 득도 보고 피해도 보고 그래서 담합을 한 거죠. 우리 이제
그거는 하지 말자. 서로 피곤하지 않냐.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근로자들이 알았네? 이 새끼들이 우리 몰래 이거 스카우트 하지 말도록 담아버렸대.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약에 나 들어가 나 구글 갈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구글에서 야, 안 돼. 너 애플에 있었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때려버린 거죠. 이거는 근로자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정식 판결을 하기도 전에 네. 이미 얘네들이 3,400억 원을 마련을 해서 보상을 할 테니 봐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보통 이거 뭐 오래 끌잖아요. 한번 뭐 결정 받고 다시 한번 재결자 받고 뭐 대법원 가고 뭐 이런 뭐 한 몇십 년, 그러니까 10년 걸리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네. 얘네 기업 측이 질 게 뻔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원래 미국이 자유평등 박애 빼면 뭐 시체잖아요. 그러면은 뭐 판결 딱 때리기 전에 야 우리 각출해서 주머니에서 뿜빠이 해가지고 야 3,400억 줄 테니까 미안하다. 없었던 일로 할게. 그렇죠. 네, 그 해줘라. 퉁치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IT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 그러니까 IT 기업들은 정보가 전부이잖아요. 그렇죠. 뭘 개발을 하는지, 어떤 뭐 프로세스가 있는지,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정보가 이제 전부인데, 이거를 뭐 다양한 보안 시스템으로 이걸 회사 안에서 묶어 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PM 머릿속에 이게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개는 사표를 내면 뭐 최소 뭐 2년간 동정업계에 취직을 뭐 그만다 뭐 이런 서약서 뭐 이런 거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요? 없죠, 당연히. 이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외치는 건데. 하지만 어떤 우리만의 어떤 미풍양속이죠, 뭐. 뭐 만약에 서약서에 사인을 안 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퇴직금 좀 늦게 받고 싶은가 보네? 그러면 기삼씨 같으면 사인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이게 마치 그런 거네. 그 은행에 갔어. 돈을 빌리려고 은행을 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정보, 마케팅 정보 활용, 개인 정보를 마케팅, 그렇죠. 이거를 안 하면은 우리는 안 빌려줄 건데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필립스, 그러니까 LG 필립스 그 공장 라인을 그 설비를 제가 거기서 노가다를 한 3개월 이상 뛰었었거든요. 그 생산 설비를 하는 건데 그 노가다를 제가 하는데도 거의 우주복 입고 들어가는 노가다판이에요. 거기서도 보안이 장난이 아니에요. 핸드폰 메모리 칩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이제 이거는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따로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해. 그렇지. 그리고 뭐 카메라에 뭐 이거 뭐 스티커 붙여서 찍는 건 그거 막는 건 물론이고 국정원 애들도 국정원 아저씨들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뭐해? 그러니까 정보 유출. 이런 애들 잡는다고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80년대 사법경찰 같은 느낌? 누가 봐도 제가 국정원이야. 보통 이게 또 티가 안 나야 되는데. 그런 국정원이 들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 뭐 국정원 옛날에 뭐 기밀 항공기 관련해서 기밀들 해외 호텔에 갔다가 뭐 목덜미 걸려가지고 뭔 창피야. 여튼 죄송합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정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뭐 하다가 또 국정원 얘기가 나왔죠? 이직 서약 그거. 근데 저는 이직 서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뭐 거기 직원도 아니고 한낱 그 노가다 나부랭이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보안에 되게 철저했거든요. 그 뭐 이거 뭐 엑스레이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거 그거 통해서 들어갔다가 그거 통해서 나오고 뭐 USB 이런 저장류, 카메라류 뭐 이런 거 다 검색했거든요. 일일이 노가다꾼들이 되게 거칠거든요. 그리고 일이 되게 힘들게 되게 거치신데 그런 분들이 되게 온순하게 온순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뭐 2년이 뭐 오바이긴 하지만 진짜 뭐 구글에서 갑자기 어도비로 갔어. 지금 뭐 어도비도 온라인 기반으로 한 클라우딩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툴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기술이 어도비로 이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요즘 뭐 포토샵도 온라인 버전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 똑같이 포토샵 짤통을 만들 수 있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제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삼씨가 이제 사장이 되니까 이게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글에서 애플로 가게 만든 구글이 문제인 거야. 왜 그거요? 애플로 가게 하냐고. 소중한 가족과 같은 근로자를 못 가게 해야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세르게이가 뭐 꼬장을 부렸던 애플이 돈 더 준다고 해서 가든 더 준다고 하면 구글은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우선인 거지. 근데 그거를 뭐 치사하게 2년 동안은 뭐 동종업종 금지 이런 걸 쓰게 하고 이게 뭐 뭐야 그 뭐라 그러죠? 뭐 선의자 떼고 막 그러잖아. 왜 100만 원 빌려준다고 해놓고 현장에서 선의자 10만 원 사채 딱 떼고 90만 원 사인해. 뭐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그것도 제일 미국을 대표하는 IT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러니까 3,400억을 토해내고 그러면 이 담합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물론 공식적으로만 무너진 거고 그렇겠죠. 또 뭐 얘네는 보니까 그 인사 담당 또 책임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또 종종 만나고 그러면서 암암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제 윈도우 XP가 역사의 그 저편으로 사라지는 가슴 아픈 사연과 그리고 구글, 애플, 인텔이 스카우트 단합으로 인해 법으로서 이제 법의 그 엄중한 철퇴를 막기 전에 반석을 먼저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윈도우 XP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왕이면 이제 노트북과 태블릿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나가볼까 해요. 네, 그게 우리 오늘 메인 주제죠. 네, 아유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정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테마 노트북 대 태블릿 PC. 자, 노트북. 노트북이 예전에는 정말 뭐 인텔, 그러니까 IBM, 윈도우 노트북 대 애플이었거든요. 이게 요즘 뭐 시장은 어때요? 애플 쓰는 사람들은 예전에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뭐 요즘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애플과 윈도우. 네. 그러니까 그 두 회사의 OS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OS로 기준으로 하면은 애플 제품이냐 비애플 제품이냐. 뭐 비애플 제품에는 윈도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뭐 짜잘구리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크롬북도 있고 모질란가 하여튼 그런 데서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유럽에서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그 북미나 이런 아시아 요쪽은 뭐 애플과 윈도우 계열을 주로 쓰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그동안 이게 노트북에 대한 변천사가, 저는 노트북은 소니, 이 바이오 간지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은 무조건 소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맥의 애플에서 그 맥북 흰둥이, 예, 그 추억의 흰둥이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노버로 넘어왔어요. 예, 윈도우 계열 레노버로 넘어오고, 요즘은 그냥 다시 맥북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업자니까 디자인을 했었고, 뭐 멀티미디어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걸 샀었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워낙 그 고가의 노트북도 있고 정말 저가의 노트북도 있고 어떤 건 또 프리 DOS, OS 없이 그냥 하드웨어만 이렇게 딱 이렇게 파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어떤 노트북을 골라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걱정이나 선택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노트북 고민을 하기 전에 노트북을 살 것인지 태블릿을 살 것인지 일단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여기 지금 옆에 계신 아리따운 아가씨는 오늘 왜 온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30분째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숨소리 안 내고 진짜 무슨 좀비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 시체처럼. 오늘 저희가 그 노트북 대 태블릿 PC, 어떤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노트북을 살 것인지 태블릿을 PC를 살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가 끝나면 이분의 그 직접적인 고민을 듣고 저희가 이제 갑을 논박으로 최적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소개해 주는 걸 하려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그럼 뭐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 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제 비디오 팟캐스팅이 아니니까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깨꼬리의 목소리만 가지고 있는 그 여성분을 저희가 그리고 우리 방송의 최초의 게스트로 섭외를 했습니다. 이해만의 게스트가 나오네. 그럼요. 대단한 방송. 우리 거마비도 없이 데리고 왔어야 하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식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그리고 이미 이제 언급이 됐으니까 우리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 깨꼬리 목소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 채팀. 채팀 이름 밝혀도 돼요? 이름 밝히면 안 된다네. 깨꼬리 목소리만 가지고 있는 채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팀이에요. 네. 지난주에 제가 박성훈 처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인사는 항상 재미지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채팀. 네, 채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집이 있네. 내가 이거 하니까 순간 뒤에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쌍욕을 할 수도 없고. 밖에서는 욕해도 되는데. 그래요? 제가 욕을 진짜 잘해요. 그 대학교 때 후배들이 저한테 욕 한번 해주세요 하고 줄을 서요. 줄을 서시오. 그거 있잖아요. 줄을 서서 저한테 욕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나 봐요, 제 욕이. 근데 욕을 하면 안 된다. 아까 대치동 아줌마. 그러니까. 논술 주제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지게만. 알겠습니다. 좀 가슴이 좀 아프네. 그리고 저희께 지금 방송 그 심의 올려놓은 게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 콘텐츠가 아니니까 욕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욕을 자제를 하는데 정말 방송하기 어렵네요, 채팅. 네. 나름 부끄러워서. 네, 시끄럽고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지금 집에 PC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일로는 어차피 회사에서 다니면 회사에서 다 주시니까. 근데 이게 일이라는 게 회사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쪽 일이. 그래서 집에 가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트북을 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여자라는 게
물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간지도 중요하거든. 디자인이 예뻐야 되니까 애플 쪽으로 가고 싶은데 맥북을 사고 싶은데 사실은 잘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갖고 싶고. 근데 삼성을 사자니까 모양은 안 나고. 약간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간지가 흐르는 맥북을 사고 싶지만 그렇죠. 맥 OS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삼성으로 가기에는 맥북보다 간지가 안 나고. 그렇죠. 그렇대서 어떤 노트북을 살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고민이면은 고민 끝이야. 왜? 그럼 맥북으로 가야 돼. 왜요? 왜냐면 맥북도 MSQ에 깔려. 고민 끝. 아니죠. 근데 이거를 사려고 들면 오늘 방송 왜 이래? 오늘 방송이 어렵네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 거는 반값이야. 그러니까 2배의 돈을 주고 내가 간지를 선택할 거냐. 그런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남자분들은 어떤 IT 기기를 살 때 기능과 가격과 모든 면을 다 감안을 하고 사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자분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예쁜지 이게 더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입백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본인이 또 이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야.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혹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 스티븐 잡스 형이 스티브 잡스 형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면 맥북을 켰는데 윈도우가 부팅이 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애플의 위대함을 느낀대요. 아까 그 박상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맥북이 이제 인텔 CPU를 껴가면서 그때부터 부트캠프니 뭐 패럴런지니 뭐가 됐든 윈도우를 깔아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맥북이 정말 간지냐? 맥북이 정말 간지냐? 라는 부분이에요. 전 맥북 흰둥이도 썼었고 맥북 에어도 썼었어요. 근데 맥북 에어를 썼을 때만 해도 저는 뭐 항상 빨리 나오자마자 바로 해외 배송을 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사도 그때 샀을 땐 좋았는데 스타벅스 가면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을 딱 꺼내는데 전부 다 맥북이야. 저는 그래서 바로 갈아탔어요. 레노버로. 그러면 전 여기서 뭐냐면 간지라는 거는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남들이 다 꺼내는 맥북에 윈도우를 이렇게 깔아서 쓰는 것보단 저는 차라리 자기의 색깔에 맞는 브랜드의 디자인을 찾아보는 것도 간지가 중요하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노트북을 보면 사실은 맥북, 그다음에 삼성, LG 딱 세 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소니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었다고 보는데 요즘은 딱 노트북이나 PC를 생각을 하면 사실 딱 3파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왜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20대가 아니라 30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냥 샀어요. 이쁜 걸로. 하지만 그 노트북을 그래서 말아 먹었던 게 흰둥이였죠. 그죠. 그 흰둥이가 지금 제품이 없죠. 근데 그 흰둥이를 이렇게 사서 썼지만 내가 그걸 제대로 돈의 값어치만큼 사용을 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걔도 윈도우를 깔았죠. 깔았긴 했지만 우선은 이렇게 회사에서는 삼성 걸 쓰다가 또 집에 가서는 맥북 쓰는데 그거를 다시 윈도우로 전환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식이 틀린 거예요. 키보드 자판이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만 보내다가 걔를 쓰지 못하고 보낸 케이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30대 돼서 지금 그걸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블릿이냐 노트북이냐 요거를 일단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트북 안에서 고민을 할 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노트북은 자동차랑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자동차와.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5인이 탈 수 있는 차를 기준으로 할 때 모닝부터 그죠? 모닝부터 뭐 국산으로 치면 에쿠스까지 5명 타는 건 똑같아. 에쿠스보다 제네시스가 요즘 핫하더라고. 아 그래? 제네시스 이쁘긴 하죠. 이쁜데 연비가 이전 버전보다 더 안 나온 건 왜 그런 거야? 그게 바로 다운그레이드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모닝도 5명, 에쿠스나 제네시스도 5명인데 누군 모닝을 사고 누군 에쿠스를 사고 누구는 그 중간에 있는 소나타, 뭐 아반떼를 사냐는 거지.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애플 뭐 맥북 에어나 뭐 삼성의 그러니까 이 맥북 에어도 스펙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하지만 이 얘와 특정 버전이 가격은 다르지만 성능이 비슷한 수준으로 삼성에서 이걸 찾아봤을 때 거의 뭐 한 30-40%는 쌀 거라고. 그럼 그 삼성 걸 쓰느냐? 아니면 삼성도 애플도 아닌 뭐 에이수스나 에이서나 뭐 요런 아수스도 노트북 괜찮죠. 에이수스라고 했잖아 지금. 아 그게 에이수스가 아수스. 발음 바뀐 게 언젠데 지금. 에이수스. 우리나라 거 조선 게 최고예요. 인민 노트북 알아요? 모르는구나. 그 인민 노트북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건데 그 애플 모양이 있는데 이 애플 그 맥북 에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애플 로고에 불빛이 들어오잖아. 근데 그거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만든 건데 그걸 인민 노트북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오는 거예요. 가격도 싸요. 퍼포먼스도 좋은데 좀 불안전하죠. 뭐지? LCD지. LCD 모니터, 액정 모니터가 가끔씩 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간지는 그런 게 최간지예요. 아니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삼성, 애플, 그다음에 애플, 삼성도 아닌 기타 등등을 고민을 할 때 차와 정말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애플은 뭐 제네시스나 에쿠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비싸고 디자인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행여나 떨어뜨리거나 그럼 유지비 많이 들죠. 그렇죠. 애플은 특히 유지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플 케어를 별도로 팔죠. 그리고 욕했다. 제네시스나 에쿠스도 옵션 정말 많아요. 온갖 옵션들이 등 마사지 되고 막 엉덩이 차갑게 해주는 그런 옵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모닝에는 그런 게 없잖아. 없죠. 그래도 굴러는 가잖아. 그죠? 아유, 그래도 모닝은 렉셔리카예요. 제 와이프가 모닝을 타고 있는데. 그거와 그런 고민이라면은 그거와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세 카테고리 중에 뭘 고르느냐 그거는 정말 어떤 자기의 금전 상태나 그날 기분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전부지. 근데 저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업군에 따라서 노트북을 초이스를 하는 그 기준은 달라질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 같이 이제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쉽게도 기업들은 HWP 한글 프로그램을 안 쓰잖아요. 저희 대부분은 이제 MS 워드, 그러니까 MS 오피스 계열의 프로그램을 쓰니까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MS 워드나 이 메일을 맨날 주고 받으니 이런 메일을 서로 이렇게 보고 뭐 하는 거에 대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윈도우를 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부나 아니면 외부나 이렇게 공유가 많이 있는 분들은 윈도우 계열의 노트북을 써도 전 뭐 초이스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발사나 혼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 간에 뭔가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맥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뭐 이게 같은 맥북이라도 맥북 에어냐, 맥북 에어도 뭐 11인치냐, 13인치냐, 아니면 맥북 프로냐, 맥북 프로도 그냥 맥북 프로냐, 맥북 프로 레티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공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뭐 게임을 하지는 않는 이상 뭐 그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높은 제품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맥북 에어 뭐 12인치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저희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에 OS하고 이제 키노트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다 공짜로 풀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실은 아까 차와 비교를 했었는데 근데 또 거기서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될 게 사실은 그 각종 부품들의 이번엔 본네트를 여나요? 본네트를 열어보고 이게 무슨 엔진이냐 뭐 저기 클러치나 뭐 기어 이런 건 또 뭐냐 이런 걸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 컴퓨터도 제가 원래 이 메모를 잘 안 하는데 야 오늘 성이 있는데? 이 컴퓨터는 워낙 이 스펙이 복잡해가지고 네, 오늘은 성이 있는 방송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CPU. 네. 네, 심장, 머리. CPU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것만 조금만 아셔도 쇼핑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정보네. 그러니까 CPU가 뭐냐? 네. 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 센터 프로세싱 유닛.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뇌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뇌.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산 같은 거를 이제 얘가 하는 건데 문제는 이 CPU가 종류와 버전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정말 이거 진짜 용산에 있는 아저씨들도 헷갈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오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야, 이 기자를 공부시키는 방송이네. 맞아. 그랬었지.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CPU가 크게 구분을 했을 때 인텔과 AMD로 그렇죠. 나눠지죠. 뭐 그 외에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럼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인지도가 있는 인텔을 보면은 이것도 일단 세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대요? 세대. 제너레이션. 그래서 1세대부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4세대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쉬워. 근데 또 이 뭐 용산인 아저씨나 뭐 이 업자들은 또 또 똑똑해 보이려고 이거를 아이비 브릿지, 뭐 하스웰 뭐 이런다고. 그럼 몰라. 맞아요. 이거 일반인 어떻게 알아? 그래서 1세대를 네할렘, 오랜만에 들어요. 2세대를 샌디 브릿지, 3세대를 아이비 브릿지, 4세대를 하스웰이라고 이렇게 고유 명사로 이렇게 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세대에서도 또 갈려. i3, i5, i7 이렇게 또 갈려. 그러니까 이게 1세대에도 i357이 있고 4세대에도 i357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이게 몇 개냐고. 도대체 벌써 요것만 해도 12개 아니야 12개. 근데 같은 i3, 5, 7에서도 또 갈리는 거야 이게. 더블 코어냐 쿼드 코어냐. 근데 같은 또 더블 코어에서도 쿼드 코어에서도 또 갈려. 이게 무슨 세포 분열하는 것 같아. 머리 갑자기 너무 머리 아파졌어. 그러니까 이게 4스레드냐 8스레드냐 스레드까지. 쓰레기가 아니고 스레드. 그러니까 이거 경우의 수를 하면은 정말 이 어떤 기본적인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가지수가. 그래서 일단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 이 일반 소비자들은 가장 최신의 세대를 사면 가장 빠르다는 거죠. 제품이. 계산도 빨리 하고 뭐 꺼졌다 켜졌다도 빨리 되고. 그러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3세대 이상은 돼야 그러니까 아이비 브릿지나 하스웰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다시 i3, 5, 7이 있는데 7은 듀얼 코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5부터 이제 쿼드 코어로 들어가는데 그럼 최소한 i5 정도는 돼야 이제 쿼드 코어를 쓸 수가 있으니 지금 만약에 뭐 노트북을 사신다고 하면 3세대 IB 브릿지에 i5 정도면 어지간한 거는 그냥 쑥쑥 잘 돌아간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하스웰의 i7에 그 듀얼 코어면 i7은 기본이 쿼드 코어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하스웰의 i7 사면 되겠네요? 그게 가장 좋죠. 근데 제일 비싸지. 제일 비싸도 제일 비싸. 한 번 사면은 보통 한 2년 반은 쓰는데 어차피 제가 지난번 했잖아요. 쌍용차 시동 걸면 1,000만 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BMW 7 이런 걸 사면 뭐 8단, 9단 막 이렇게 나가요. 기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쓸 일이 없어?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9단을 이게 사실 뭐 자동으로야 밟으면 올라가지만 이걸 수동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쓸 수 있냐? 못 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하스웰의 i7을 사면 좋아. BMW 7을 끄는 거와 똑같아. 하지만 써먹을 게 없다. 아니 와우도 있는 되지. 와우도 3세대의 i5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셔두면 좋을 게 그 CPU와 관련된 용어들이 또 많아요. 머리 아파. 뭐 클럭. 그렇죠. 오버클럭 한다고 하죠, 옛날에. 캐시. 방금 말씀드린 스레드.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요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기가 헤르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클럭이나 뭐 이런 거의 단위인데 요런 숫자는 높을수록 좋다는 거.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는 거. 그러니까 요 같은 CPU더라도 같은 뭐 i5, 7이라도 이게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조합을 하면 막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3세대 이상, i5 이상, 그 다음에 숫자는 높을수록 좋다. 요 정도 아시면은 뭐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노트북 PC가 머리만 있다고 대갈장군이라고 잘 되는 건 아닌데 그 외에 또 중요한 부품도 있잖아요. 아니 뭐 램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램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뭐 뜨는 스펙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저장 장치와 그 액정의 그 화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클수록 비싸고 좋죠. 그다음에 그 저장 장치도 뭐 요즘은 뭐 보니까 1테라는 기본이더라고요. 또 여기서도 좀 더 들어가면 이게 HDD냐, 그다음에 솔리드 디스크냐, 요런 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는 뭐 D램, S램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얇고 또 그만큼 가볍고 그러니까 노트북이 또 얇아지고 들고 다니기 편해지고 그다음에 부팅도 빨리 되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런 요 세대와 요 요런 그 연식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뭐 간지 얘기가 나와서 결국 이제 간지가 노트북 사용자들한테 어떠한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에어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퍼포먼스의 대결이 장비니까 퍼포먼스의 대결이 얼마만큼 얇아질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에이수스도 그렇고 애플은 뭐 계속 뭐 애플 에어에 물론 이게 얇을수록
좋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뭐 면도도 하면 되겠죠. 이제 뭐 좀 더 얇아지면. 근데 이 맥북만 해도 그 유선 랜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또 사야 돼요, 따로. 그죠? 네, 별도로 있어요.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무선으로만 써야 되는데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생각만큼 이 와이파이 시설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거 하나 그 어댑터 살라고 하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또 괜찮은 거는. 아, 쇠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항상 또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얇으면 얇을수록 이게 또 어떤 그 내구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철모가 두꺼워야 구멍이 안 나겠어. 얇아야 구멍이 안 나겠어. 얇으면 뭐 머리 안 아프고 좋지. 총알 딱 맞아봐. 그러면 죽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 아씨 좀만 두꺼운 거 쓸 걸. 아니 어차피 저도 뭐 2000년도에 제대를 했지만 저희만 해도 철모가 신형 철모가 아니어서 총을 맞으면 죽어요. 아 그때 그 교관이 그러더라고. 그 니네들이 쓰는 건 어차피 이거 제대로 맞으면 다 뚫리는데 빗 맞으면 그래도 산다. 핑크로 돈다고. 그러니까 써라. 또 무슨 군대 얘기를 해. 여튼 돌아와서 근데 요즘은 이제 노트북이 대세예요. 요즘에 노트북이 뭐 많이 쓰이로 된 게 되게 이제 뭐 오래됐는데 노트북이 뭐냐면 이제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출장을 가거나 외근을 나거나 노트북을 항상 백팩에 넣어놓고 가서 이제 실시간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무게를 또 무시 못해요. 퍼포먼스를 위해서 좀 더 뭐 이게 또 사람이 또 간소하잖아. 간사하잖아. 그러니까 몇 그램 차이가 엄청 달라. 뭐 짐이 있지, 뭐 자료 있지, 노트북 있지, 노트북만 있어 거기다 어댑터 있지, 마우스 있지.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태블릿으로 한번 좀 갈아타볼까. 같이 들고 다니기에는 이거는 뭐 짐만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태블릿을 사도 이 업무가 가능하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지금 MS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이나 애플 모바일 디바이스가 워낙 잘 나가니까 위기인 거예요, 지금. 위기죠. 이러다가 태블릿이 노트북을 교체를 해버리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에이서나 그 레노버 같은 7인치, 8인치 태블릿에 얘네 그 8.1 윈도우 이런 거를 공짜로 넣어줘. 지금. 공짜로요? 공짜로. 라이센스 안 받고? 뭐 모르지 뭐 뒷돈을 받을 수도 있지. 네. 근데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모바일 윈도우 OS의 어떤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태블릿에서도 문서도 쓸 수 있고 파워포인트나 셀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실제로 써보면 그 8.1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구글이나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호환이 돼요.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이 서로 호환이 돼. 내가 작업을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8인치, 7인치라는 거야. 그리고 자판이 액정에 뜨는 거를 치자니 이게 참 불편하고. 그게 참, 전 그게 정말. 이게 뭐냐면, 자판이 스크린 자판이 터치 자판이 올라오면 화면의 반을 가려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또 메일에 장문을 쓸 때면, 막 쓰다가 위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또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노트북의 자판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키감. 무시 못해요. 그래서 레노버가 왜 키감이 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액정에다 치다 보면은, 이게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맞아. 가끔 안 먹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블루투스 키보드를 또 준비를 해요. 네. 그럼 또 그것도 짐이야 또. 근데 설사 블루투스 키보드를 뭐 큰 불만 없이 쓴다. 근데 남자들은 또 손이 커. 손이 커서 이걸 치다 보면 막 엄지 검지 지들끼리 부딪혀. 그래서 오타도 많이 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들이 사실은 이런 문서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 어떤 생산성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노트북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다. 근데 저도 그 말씀에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해요. 저도 외근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이 가벼운 걸 사도 들고 다니는 게 싫은 거라. 무거우니까. 그래서 태블릿 PC로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뭐 아이패드 1은 정말 궁금해서 샀던 거였고 정말 모바일리티로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샀던 게 갤럭시 탭 8.9 LTE. 이거는 뭐 꿈보다 해몽이죠. 버렸어요. 그냥. 나 주지. 왜 버려? 지금 그거 DMB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지? 테더링. 그 LTE니까. 이게 안 팔리는 모델은 이유가 다 있어. 그렇죠. 그 MMO한 8.9 사이즈.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넘어온 게 그 레노버에서 그 태블릿 PC를 내놨어요. 그 띵크패드라고. 그게 8인치 윈도우 8 버전에 그 펜이 같이 있고 그거라니까. 키보드도 같이 있고. 윈도우에서 공짜로 넣어줬다는. 그게 공짜예요? 근데 이게 홍콩에서 먼저 나와서 이걸로 발주를 낼까 말까 막 고민을 때리고 있는데 서피스가 나온대. 서피스를 한번 기다려봤지. 기다리다가 이제 오픈된 그 스펙을 보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띵크패드를 샀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펜. 이 펜이 얼마나 편한지는 써본 사람들만 알 것 같아요. 저는 갤럭시 노트가 팔리는 이유는 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튼 그러고 나서 이것도 그러니까 그동안 썼던 건 안드로이든지 아니면은 뭐 iOS이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동안 업무하고 연계를 시키기에는 한 80% 부족해요. 뭐냐면은 아까 노트북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문서를 불러왔을 때 이게 깨져.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그쵸. 폰트가 안 나오고 이래. 근데 띵크패드, 그러니까 윈도우 8 계열의 태블릿 PC들은 그러진 않아. 그냥 윈도우 8이니까 깔아서 쓰고 뭐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서피스보단 나아요. 서피스보다 훨씬 얇고 발열도 안 되고 배터리도 쟤는 오래 가고 그리고 저는 제 제안서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제안서는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려요. 이게 좀 조잡하지만 그래도 이 펜으로 대충 제가 원하는 컨셉의 그림을 그리는 정도까지는 스케치까지 가능해요. 여기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되게 높았으나 띵크패드도 저의 기억 속에서도 전문 이유 딱 하나예요. CPU가 구려. 이게 아무리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셀러론이야. 이게 뭐 오피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띄우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같이 잘 팔렸던 넷북보단 나요. 넷북보단 조금 나요. 근데 이게 셀러론이라는 그 CPU의 한계성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돌리긴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이패드 에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셀러론 얘기가 나와서 셀러론이 뭐야 또 이런 분들을 맞네. 위해서 그렇겠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i 시리즈가 그 인텔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하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셀러론은 가장 바닥이다. 이렇게 뭐 물론 뭐 아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셀러론이 일단은 그 가장 저사양이고 아톰이었나 CPU가? 뭔지 모르겠네. 그 위로 뭐 펜티엄도 있고 제온이라는 게 진짜 추억이에요. 추억. 그리고 지금
지금 모바일 CPU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인텔이면은 아톰일 거야. 아톰이겠죠. 예. 그래서 모바일 CPU 중에서도 지금 뭐 이게 지금 옥타코어까지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주로 쓰는 게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테그라, 그다음에 삼성의 엑시노스, 그다음에 애플 A 시리즈 요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모바일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톰이 구리다 하니까 인텔이 체면을 많이 구겼는데 그래서 지금 아톰의 베이트레일이라는 최신 그 모바일 CPU를 또 쿼드코어를 또 만들어 놨죠. 근데 저는 아톰, 뭐 셀러론 얘네들이 장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전기를 덜 먹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블릿의 또 다른 단점을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아톰이나 셀러론 이런 걸 쓰다 보니 아무래도 뇌가 좀 애들이 이 사람으로 치면 거의 유아의 뇌잖아. 그러니까 저의 뇌죠. 평균 이하의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다른 작업을 같이 해버리면은 둘 다 동시에 이게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면서 사실 동영상 볼 수도 있잖아. 야동 봐야죠. 문서 작성하면서 야동을 어떻게 봐? 중간중간에 보면 되지. 뭐 하다못해 그러니까 문서에 늘 동영상이나 사진을 우리가 또 띄워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이게 현저히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태블릿으로 하려고 하면은 인내심이 커야 된다는. 그래서 이래저래 다 겪어보니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를 결정을 해야 한다면 업무 비중이 크다. 나는 그런 분은 노트북을 사시고 나는 뭐 업무보다는 뭐 동영상 보고 뉴스 보고 인터넷 서핑 뭐 요런 게 비중이 크다. 그러면 태블릿을 사시는 게 낫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덧붙이자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런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훨씬 나이가 어리지는 하지만 요즘 그 모바일리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저희 옛날에는 그 피처폰일 때 문자 한 손으로 안 보고 이렇게 치고 막 보내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 화상 터치로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이런 적응을 했던 애들은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업무와 연계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저희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하든 뭐 외장 하드를 하든 일단은 태블릿을 입력 툴로 사용을 한다면 그 입력의 문제죠. 그러니까 출력을 하는 이런 거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입력 작업을 할 때는 에러가 있다는 거죠. 에러. 이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 깨꼬리의 목소리만 가지고 있는 최 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했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해. 아까 사장님이 CPU 얘기해서 4세대 얘기 거기서부터 끊겼어. 근데 너무 복잡해. 뭐냐면은 옛날에 어려워요. XT 286, AT라고 불리는 286, 386, 486, 586, 586이 펜티엄. 전 여기서 이제 사실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모르겠어. 그치. 너무 복잡해졌어. 그리고 아까 CPU 얘기하고 나머지 부차적인 것도 얘기 주셨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높은 걸수록 좋다고 얘기 주셨는데, 플러그인이 뭐. 그것도 약간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는 3세대 정도 사용하면 괜찮다라고 얘기 주셨고, 그러면 나머지들도 숫자가 높으면 당연히 좋지만, 뭐 그래도 한 8, 9 요 정도면 이제 평이하겠습니다. 이런 가이드가 조금 여자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CPU 뭐 성능이나 기능 이런 걸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용팔이한테 눈탱이를 쳐맞았다면 지금은 온라인몰에서 눈탱이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셜 커머스나 대표적으로 이런 데를 보면은 정말 싼 것 같아. 근데 사실하게 뜯어보면은
결국은 OS를 새로 깔아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뭐 약간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같은 제품이라도 볼크를 새 걸로 팔아. 스펙을 가장 좋은 거를 띄워놓고 가격은 그 스펙이 아닌 최저 스펙인 그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눈탱이를 안 맞으려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는 최소한으로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안 되나요? 이게 뭐 나처럼 이렇게 그런 CPU 기능을 잘 모른다면 뭐 문서 작업이 많은 분들보다는 조금 중간. 아까 태블릿 같은 경우는 문서보다는 사실은 그 외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가이드 주셨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얘는 문서 작업이 상, 얘는 중, 얘는 하, 그리고 얘는 문서 작업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집에서 가지고 노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상황에 따른 그런 것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문서 작업 안 하고 집에서 가지고 가장 놀기 좋은 거는 태블릿 PC가 가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으로는 상, 뭐 동영상으로는 뭐 중,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자 수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또 핵 분야를 해요? 그게 문제.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엔지니어링 같은 느낌의 뭐 그래픽이나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뭐 이러한 것들의 작업을 하시는 분은 어차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하이 퍼포먼스 계열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논외로 두고 단순히 문서 작성 용으로만 한다. 옛날에 넷북이 간단한 인터넷 서핑 그리고 문서 작성. 근데 실제로 이걸 열어봤더니 되지도 않아. 한참 걸렸어 정말. 네. 그리고 발열을 심해. 뭐 이런 거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문서 작성을 한다고 해도 직장인들이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창을 몇 개를 열어요. 저도 뭐 작업하면 몇 개를 열고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는데도 동영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안 올라가고 정말 문서 작업만 한다. 그리고 한 평균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뭐 i5 CPU i5에 한 4기가 램 그리고 한 500기가 정도의 노트북 사양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 비중이 크다면 사실 i3만 돼도 괜찮아요. i3 안 돼. 문서만 하면 돼. 안 돼. 그 야동이 아니라 영화를 못 봐요. 이 야동을 자꾸 보니까 그런 거야. 영화 기본적인 멀티 이 미디어에 그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야동이 아니라 동영상을 못 본다. 영화를 못 본다니까. 이 야동을 자주 보고 동영상을 자주 보려면 뭐 이렇게 토렌트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i3로는 딸리지. 근데 아가씨들은 그런 거 안 본다고. 매니아예요. 아니야. 아니 매니아인 왜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건데. 저 개인의 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죠. 노코멘트로? 여튼. 근데 여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장님이 참 쉽게 설명해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네요. 이게 진짜. IT를 모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는 저 같은 여자분들이라면 특히 어머니들이 더 하실 것 같아. 진짜 깝깝하고 갔을 때 그냥 뭐라고 막 얘기해. 좋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국은 돈을 쓰고 올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코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설명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고객사 때문에 이제 매장 이런 데를 자주 나가요. 시장 조사를 하러. 그러면 아카데미 시즌, 그러니까 졸업 입학 시즌에 보면은 학생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특히 여자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엄마를 같이 와서 노트북을 고르는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판매원이 뭐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이게 아닌데 이 스펙에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인데 그걸 자꾸 권장을 해. 그럼 그걸 사가. 이게 바로 이제 이건 생 라이브로 이제 눈탱이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4세대의 i5, i7 이거를 권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은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면은 삼겹살 먹으면서 설명을 더 드려요. 네. 아니 뭐냐면 우리가 지금 1시간 27분이야 지금. 빨리 넘어가야 돼. 아직 중간밖에 안 왔죠. 지금 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커뮤니티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그 튀김을 먹으면서 박 차장님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기회를 지금 제가 할까 생각을 중에 있으니까 오픈을 하면은 많은 의견을 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날 제가 2탄으로 한 번 더 나와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랑 일반인이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다음에 또 나오겠다는 거? 그렇죠. 그때 되면은 아마 출연료를 저한테 예. 주시고 나와야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번 올리자마자 207위 지금은 700몇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조만간 저희 폭발적인 인기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를 그럼 해보고요. 여러분이 채팅을 찾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 찾아달라고 하니까 돼지 엄마가 생각나. 왜 돼지 엄마? 그 우리 저 대학 다닐 때 강남역에 나이트 아주 유명했거든요. 오디세이 뭐 낭콕인가 뭐 거기 하여튼 제일 잘 나가는 그 뭐라고 그래? 그 부킹해주는 남자들 있잖아. 그 뭐라고 그러지? 삐끼. 아니. 웨이터. 웨이터. 그 돼지 엄마였어. 거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당연히 갔지. 갔죠. 돼지 엄마를 찾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지난주 방송에 자기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대. 그때는 학생 때고. 조만간 이 두 분의 사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야동가. 야동가 지금. 아니, 어차피 마찬가지야. 그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바로 뜨고요. 그리고 박성훈 시장님은 어차피 메트로에 지명 고정이 있으니까 거기 얼굴 나오죠.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오니까. 네. 제 거 트래픽 올려주시고 메트로 부스 많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저희 직접 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게임 이슈. 게임 이슈도 이제 저희가 반응이 좋아서 고정으로 이제 꼈어요. 네. 그 게임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리 좀 일단 해주세요. 어제죠, 어제. 헌재에서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합헌이에요? 합헌. 그러니까 셧다운제는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12시가 되면은 게임에 접속을 해도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그래서 공부해라. 뭐 일찍 자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을 하는 법이죠.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그동안 반대를 많이 했죠.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취사의 선택의 문제를 국가가 간섭을 한다. 북한도 아니고. 그 논란이 있어서 이제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헌재도 역시나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7대2로 결정이 났어요. 7대2. 참패네요. 참패죠. 뭐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고. 그럼 셧다운은 누가 발제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했죠.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거는 뭐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셧다운을 발제한 국회의원도 3,400억을 배상을 해야겠네. 농담이고, 뭐냐면 구글, 애플, 인텔 도 스카우트 제재 단합, 이것도 본래 취지에 가면은 사람의 그 자유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셧다운도 사람의 자유에 제재를 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는 그거지. 청소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성인이어야지 않냐. 얘들은 아직 어린데 그런 자유로운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 그런 거죠. 뭐 일견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긴 하죠. 근데 글쎄요. 게임과 같은 거를 청소년이라고 해서 미성숙이라는 걸로 밀어붙여서 금지를 시킨다는 게 그게 더 미성숙한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근데 저 갑자기 지금 요 내용을 보니까 그 네이버 웹툰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그 웹툰 중에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웹툰이 있어요. 여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 글로벌하게 이제 되게 유명한 게임 대회에서 다 이겨가는데
한국에서 되게 잘하는 애예요. 근데 갑자기 게임이 그냥 로그아웃이 돼버린 거야. 셧다운제에 걸려서. 근데 이게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요. 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한국인 플레이어들이 많아가지고 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시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10시나 12시 이후에 셧다운제로 애들이 이제 게임의 접속이 차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또 안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실효성.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5시인데 게임을 하고 싶은데 12시가 넘었네? 그러면 어떡하겠어? 아빠 거 번호 넣어서 하면 되잖아. 엄마 거를 넣든 형 거를 넣든. 그래서 이미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겠죠.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을 왜 이거를 유지를 시키냐.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핀트에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 게임방, 대부분 애들이 이제 팀풀, 몸풀 하는 걸 게임방에서 하잖아요. 게임방에선 이게 먹힐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뭐냐면, 이제, 그 디아블로 3 확장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3 그냥 같이 했던 동네 친구랑 같이 PC방을 갔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회원했던 게. 그리고 이제 새로 PC방 가려면 이렇게 카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번호 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마침 그것도 없어. 어쨌든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라로 쳤어요. 뭐 전화번호, 뭐 이런 이메일, 뭐 생년월일 구라로 쳐가지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어차피 또 갈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괜히 제 거 정보를 넣으면 이게 또 빠져나가지 어떻게 알아. 그게 더 위험하니까 그냥 뭐 그냥 대충 막 거짓은 아니죠. 그냥 대충 아무튼 보고 딱 해서 했는데 이 10시가 지났어요. 한 10시 5분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오는 거예요. 저기요. 왜요? 저 몬스터 잡고 있잖아. 왜? 그러니까 뭐 청소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청소년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시죠? 그래서 예,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그냥 그러고 이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뒤에 이제 사장님이 오시는 거라 지금 카운터에는 청소년으로 뜨는데 왜 얼굴은 40대냐? 뭔 소리야? 내가 차장님보다 훨씬 어린데. 근데 왜 성인이시면서 왜 청소년 걸 넣냐? 제가 뭐 그냥 대충 쳐서 넣었는데 청소년으로 들어간 것 같다. 아니 뭐 근데 제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주시래요. 나가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게임방 이런 산업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먹히는 것 같기는 해요. PC방 그렇죠. PC방 업주들한테는 치명적이죠.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카드로 비회원보다 회원이 좀 더 싸잖아요. 뭐 800원이면은 뭐 회원은 500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을 해서 로그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 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접속된 시간이 이렇게 오버가 되는 게 카운팅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나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PC방 사장님은 정말 정직하시네. 중국 분이었어요. 중국. 네, 여튼 핀트가 좀 많이 나갔네요 또. 나가 그래. 근데 결국은 이 4대 중독법에 어쨌든 대전제 안에서 셧다운제가 이제 합헌의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이제 4대 중독법이나 매출의 1%를 무조건 기부를 하는 그 뭐 인터넷 발의 어쩌고 뭐 그런 법이 두 개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헌재 결정으로 그 두 개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2주 전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게임만큼 창조적인 경제가 우리나라 한국 콘텐츠 중에 뭐가 있냐. 합리적인 규제를 해달라. 라고 신신당부했거든.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이번에 혹시 헌재에서 한번 외도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역시나. 근데 게임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좀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 거의 뭐 수출의 역병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주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팝보다
몇 배? 12배. 12배. 말춤 한 번 추는 것보다 뭐 몹 한 번 잡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렇죠. 건데 이런 거에서는 약간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게임 업체의 어떤 매출에 직격탄이 온다 뭐 이런 거보다는 게임업에 있는 사람들, 종사자들 입장에서 뭐 그들도 다 가족이 있고 뭐 장인 장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처가에 갔어. 뭐 설이나 추석 때. 그럼 그 처가의 어른들, 장인 장모님들 포함한 어른들이 아이 뭐 저 신문 텔레비 보니까 뭐 게임이 뭐 마약이 어쩌고 도박과 같은 뭐 그런 중독으로 한다는데 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게임이 그렇게 뭐 맨날 살인하고 이런 거 보면 꼭 보면 뭐 게임 하다가 뭐 어쩌고 총싸움 게임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뭐 살인하고 또 이번에 보면 뭐 게임하고 싶어서 2살배기 아기를 죽였다고 뭐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와전이 되면 게임하는 사람은 나쁜 놈, 만든 놈은 더 나쁜 놈, 뭐 이렇게 되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수출을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외국에서는 야 니네는 그거 도박, 마약, 알코올인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수출도 하고 그러냐?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면이 안 새죠. 야, 그럼 게임하는 놈도 나쁜 놈, 게임을 만드는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게임하는 걸 취재하는 사람은 그것도 나쁜 놈. 여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독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집에 한 새벽 3시에 들어갔나? 들어가서 모넌 또 몬스터 한 3마리 잡고 그러고 잤어요. 중독은 중독이지. 근데 사실 우리 사는 게 중독이 아닌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중독이에요. 맞아요. 뭐 드라마 막장 드라마 우리 아줌마들 아침 드라마 맨날 보잖아. 그것도 중독이지. 맛깔나거든. 그것도 중독. 전화기 대고 쓸데없는 수다 떠는 것도 중독. 다 중독이죠. 뭐 그렇게 치면. 네, 저는 이제 뭐 이게 합헌 결정이 깜짝 놀랐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 게임의 폭력적이고 안 좋은 모습들이 아직 정책성이 뭐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한을 준다. 그리고 뭐 그러한 사례로는 예전에 뭐 삐오크가 아니지 저희 뭐 GP에서 뭐 총기 사고가 나왔던 그때도 뭐 FTS 게임을 보고 뭐 그랬다느니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았던 건데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게임을 안 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뭐 그런 거를 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일면에 또 이거는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 게임 중독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다시 한번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메인으로 한번 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 얘기도 많고. 그러면 그때는 뭐 개등이와 개등이 그럼 몰라요. 게임을 등급 심사위원회 맞죠? 심의위원회. 이 플레이블 저도 말한 지 오래돼서 그리고 이제 요 현업에 뭐 좋으면 뭐 어디 뭐 유명한 게임 회사의 뭐 담당자분 근데 한번 엮어서 한번 해보죠. 그 전에 그러니까 요거 한 마디만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규제를 받는 청소년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용산 폼파리 아저씨한테 물어봤듯이 내가 물어봤어. 중3 남학생한테. 야, 이 취재력. 야. 잠깐만요. 이거 지면에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지면에 안 나갔어. 오케이. 이거 뭐 셧다운 이거 하는데 이거 너 당사자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막 비웃어 막. 그거 뭐 아빠 거 형 거 하면 되죠. 뭐 그러면서 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 근데 그런 법을 만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같은 중학생 뭐 만 16세니까 뭐 고1, 고2도 만으로 하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럼 고1, 고2 학생이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야자하고 뭐 그러면 한 12시 되고 야자 안 하더라도 뭐 학원 가고 뭐 학원 한 2-3개 다니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뭐 씻고 뭐 하면 새벽 1시. 그럼 7시까지 학교 가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잠자는 시간 5시간. 학원, 학교 뺑뺑이 도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쉴 때 뭐 어디 가서 뭘 하면서 쉬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냐 한국에. 없다는 거야. 미국만 해도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떤 왜 우리 메이저리그나 이런 것만 봐도 프로야구 선수인데 뭐 이스트 아이비리그에 막 석박사 출신이 적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걔들은 운동을 할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던 애들도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 그런 그 교과목에 그런 우리처럼 그런 뭐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아주 심도 있게 그런 과정을 배우고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운동만 하더라도. 그리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어디 나가서 체험 학습을 하든 그런 프로그램이나 휴식, 릴렉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 그렇죠. 없는데 그나마 얘들이 좀 안식처로 삼는 게 게임인데 그거마저 못하게 한다니까. 걔들은 울분을 토하는 거지. 그렇죠. 일정 부분 또 이해가 가네요. 옛날에 저희는 뭐 동네에서 형들이랑 동생이랑 다방구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뭐 오락실도 있고 만화방도 있었고 구슬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불란니라고 생각나네. 그 뭐예요, 그거? 불란니 몰라? 뭐예요, 그거? 불란니 하고 이렇게 막 쳐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역시나 세대가 달라. 훨씬 어른이라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약된 시간이 16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이슈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 갑자기 그 게임 업계 종사자가 이제 뭐 근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중근신. 이중근신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 산업군이 지금 근신을 하고 있잖아요. 뭐 방송에서는 예능 드라마 안 하고 잠정 연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이벤트 같은 것들. 근데 사실 게임업은 원래 그랬어. 원래 평상시에도 맨날 뭐 마약 취급, 도박 취급 하니까 원래도 자제하고 근신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녔다면 이제 막 기어 다녀야 돼. 바닥에? 더 낮은 자세에서 더 낮은 자세로. 완전 포복이야. 사람들 시선이 더 무서워지는 거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우리 게임 나왔어요. 뭐 광고가 나오거나 기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원래도 게임 업계에서는 돈을 잘 벌거나 히트를 쳤을 때도 대놓고 웃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그게 심해서 제가 얼마 전에 판교 이렇게 취재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원래도 좀 그랬는데 이제는 더더욱 우리가 식장 갈 때도 조심스럽다고 이제는 웃지도 못한다고 이제. 그래서 급하면은 나는 여기 게임 회사 직원 아니고 여기 한컴 직원이라고 뭐 그렇게 속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이중 근신을 하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세월호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그 국민 라디오에서 하는 뭐 뉴스 브리핑을 들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우연찮게 거기서 만났던 그 부모님을 3번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만났을 때는 이게 시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NA를 했는데 마침 아니야. 세 번째는 이제 자녀를 이제 찾은 거죠.
아침에 그 뉴스를 듣는데 눈물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비단 뭐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그 행사, 즉 가장 또 이제 5월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에 특히나 또 가정에 다른데 행사나 뭐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그리고 기업들이 행사가 이제 줄기어 다 취소가 되고 있고 대학교도 이제 축제들이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있고 이런 애도의 물결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기업이나 그 누구라도 어떤 이슈가 있고 자기가 뭔가 이게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좀 해야 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 세월호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가족들이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고 어서 빨리 그 대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또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무리가 또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셔가지고 또 울컥해가지고 마무리가 좀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회를 좀 예고를 하자. 예. 그 1회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거 뭘 하겠다 이게 좀 알려드려야.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메인 테마로 다음 주 다뤄보자. 이왕 지금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 그렇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계 명실상부 1위 기업이 넥슨이잖아요. 넥슨. NC 아니었어요? 아니죠. 넥슨이죠. 넥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1위 기업 넥슨의 홍보실장님을 모셔서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윗분들이 좀 이렇게 저하시더라. 그래서 그에 버금가는 존재감을 지닌 아주 복병을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기업의 모든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 이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인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청와대 대변인 같은 역할, 그러니까 넥슨의 모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제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장이 못 나온 거야. 그렇죠. 어려우니까. 얼굴이니까. 알겠습니다. 잘릴 것 같으니까 안 나온다. 그래도 첫 번째 방송,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송보다 더 오늘은 조금 성의가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삼겹살 얘기만 한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못 듣겠다라고 투덜거렸던 우리 최팀 오늘 같이 함께 자리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 첫 게스트예요. 오늘 함께했던 소감은 어때요?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어서. 네. 취침이잖아요. 네. 우선은 영광이었고 첫 번째 거 들은 것보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이해가 더 빨리 되고 그런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많이 발전해서 영상으로도 동영상으로도 하는 팟캐스트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입백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